독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예, 긴급하게 혼자서 또 편집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이걸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다룬 홀란드 선수가 미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홀란드 선수의 꿈과 같은 데뷔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말 그대로 이건 그러니까 홀란드 스카우팅 리포트의 에필로그 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르트문트가 후반기 개막전 아우크스부르크하고의 원정 경기 18라운드 분데스리가 18라운드 경기에서 패색이 짙었으나 홀란드 교체 투입 이후 5대3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그 도르트문트는 이 경기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3-4-3 포메이션으로 상당히 재미를 봤었다는 얘기들을 그 라이브라던가 뭐 이런 데서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반기 막판에 좀 재미를 봤었던 3-4-3 포메이션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홀란드 선수는 그러니까 지난 그 스카우팅 리포트 방송에서 그 무릎 부상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팀 훈련에도 합류하고 했던지라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벤치에서 대기했고요. 또 원래는 그러니까 그 도르트문트가 3백을 홈메스를 중심으로 아칸지하고 자가두가 좌우에 섰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가두 선수가 이 경기를 앞두고 근육 부상으로 빠지면서 피슈책이 오른쪽 센터백으로 섰고 이제 왼쪽에 아칸지가 서면서 이렇게 백스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르트문트는 초반 여러 차례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들을 맞이했지만은 믿었던 로이스가 결정력에서 조금 문제를 드러내면서 특히 그 7분경하고 29분경에 연달아 그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했음에도 유효 슈팅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골을 넣어야 될지 넣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축구계에서는 골을 넣어야 될 때 넣지 못하면 바로 이제 뭐 위기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공식이 그대로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33분경에 토르강 아자르 선수가 그 백패스 실수를 범했고 이를 그 가로챈 아우크스부르크 왼쪽 측면 미드필더 루벤 바르가스가 단독 돌파를 감행하다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한 걸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가던 아우크스부르크 간판 공격수 니더레이너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이제 니더레이너는 이번 시즌 이적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9억 골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리히터 선수, 그 아우크스부르크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리히터 선수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으면서 아우크스부르크가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후반전 시작하고 19초 만에 골이었거든요. 이 후반전 시작하고 19초 골은 옵타가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후반전 시작 기준 분데스리가 역대 네 번째로 빠른 시간의 골이었습니다. 비유키 골키퍼가 나온 걸 보고 리히터가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과감하게 슈팅을 때린 게 골로 연결된 거였죠. 다행히 이제 도르트문트는 후반 9분경에 아자르의 컵백, 그러니까 대각선 뒤로 내주는 패스 있잖아요. 그 컵백을 받은 브란트가 180도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수비 한 명 제치고서는 강력한 그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추격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시 그 후반 10분경, 그러니까 골 넣고 바로 1분 뒤에요. 아우크스부르크 왼쪽 측면 수비수 필립막스의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에 이은 니더레이너의 슬라이딩 슈팅. 그래서 선제골하고 조금 니더레이너의 슈팅 자세는 거의 비슷했어요. 슈팅으로 다시 골 넣으면서 아우크스부르크가 2골 차로 벌려나갑니다. 니더레이너의 추가골이 터져 나오니까 이제 다급해진 도르트문트는 곧바로 그 예상보다 다소 이른 시점에 피슈책을 빼고 홀란드를 교체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우 윙백에 있었던 하키미하고 게레이루가 내려왔고요. 아칸지와 흑메스가 두 명의 수비수를 섰고 브란트 비치의 중앙 미드필더에 이제 홀란드가 최전방 공격수, 그 로이스가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섰죠. 이때 그 교체 출전할 때 홀란드 선수가 손가락으로 도르트문트 선수들한테
이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4-2-3-1로 전환됐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쨌건 그 홀란드는 교체 출전하자마자 183초 만에 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산초의 전진 패스를 홀란드가 그대로 그 방향을 살린 강력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홀란드의 뒷공간 침투와 그리고 슈팅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란드의 골이 터지고 곧바로 1분 뒤에 훈메스의 롱패스를 받은 산초가 상대 이제 골키퍼까지 제치고 가볍게 골을 넣으면서 승부는 이제 3대3 동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 25분경 상대 그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간 토르강 아자르가 비첼의 롱패스를 받아서 골키퍼까지 제치고서는 직접 골 넣을 수 있었지만 수비수가 커버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타적으로 횡패스를 내주었고 이를 이제 골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홀란드가 빈 골대에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34분경에 로이스의 스루 패스를 받은 홀란드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으면서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넣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도르트문트가 5대3 대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참고로 그 홀란드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나이는 만 19세 5개월 28일. 이는 그가 분데스리가 역사상 1965년 11월 20일에 프랑크푸르트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베르톨드가 당시 그 만 18세 3개월 26일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래로 그 역대 최연소 2위에 해당하는 해트트릭 기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흥미로운 게요. 저희가 지난 그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그 홀란드가 챔피언스리그 데뷔 선수는 웨인 루니에 이어서 역대 최연소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그 챔피언스리그 데뷔전 해트트릭을 기록했다고 했었잖아요. 당시 그 홀란드가 전반에만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세 번의 슈팅을 모두 다 해트트릭으로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건 그가 그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분데스리가에서도 그 홀란드가 후반 교체 출전 선수는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달성했고요. 또 세 번의 슈팅이 전부 다 해트트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예, 상당히 그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 베르토드 같은 경우는 이 경기가 데뷔전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가 경기들을 계속 출전하다가 해트트릭까지 기록을 하게 된 거라면은 홀란드는 이 경기가 데뷔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데뷔 선수는 최연소 해트트릭을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해트트릭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다면요. 그 도르트문트 구단 역대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넣은 선수가 오바메양하고 이제 2013년 8월 10일 오바메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홀란드 둘밖에 없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오바메양도 당시 등번호 17번, 그리고 또 홀란드도 등번호 17번, 그리고 또 오바메양의 해트트릭 상대도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홀란드의 해트트릭 상대도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데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오바메양은 선발 출전해가지고 81분을 뛰면서 4번의 슈팅 중에 3개를 골로 가져갔고요. 네, 홀란드는 34분을 뛰면서 3번의 슈팅을 모두 해트트릭으로 가져갔습니다. 순도나 이런 면은 홀란드가 더 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가 아우크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랑 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도 2011년에 아우크스부르크하고의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데뷔전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하고 처음 붙었던 경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바메양은 데뷔전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파쿠 알카세르도 아우크스부르크하고의 경기가 처음 아우크스부르크하고 상대하는 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전해가지고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홀란드도 예 후반 교체 출전해가지고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이 정도로 그 도르트문트 공격수들한테 아낌없이 주는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스탯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 내용면에서는 역시나 뭐 도르트문트가 우위를 점했죠. 뭐 점유율에서 71대 29로 크게 앞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슈팅 숫자에서는 17대 13 뭐 그렇게 그래도 상대팀 전력을 생각하면 도르트문트가
슈팅 숫자에서는 그다지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효 슈팅도 뭐 8대5, 예, 뭐 그렇습니다. 그 크로스가 12대6으로 도르트문트가 2배 더 많았죠. 그 맨 오브 더 매치는 당연히 예, 홀란드가 가져갔는데요. 그 홀란드의 효과는 그러니까 그 슈팅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실제 그 홀란드가 교체 출전하기 이전이었던 56분경까지 아우크스부르크가 슈팅 숫자에서 12대8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유효 슈팅에서도 5대2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대1로 앞서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홀란드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슈팅 숫자에서 도르트문트가 9대1로 압도했고요. 유효 슈팅 6대0. 예, 그래서 골도 4대0. 이렇게 된 거죠. 홀란드 교체 출전 이전과 교체 출전 이후가 완전히 경기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로이스가 그 아우크스부르크 경기 이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이스가. 홀란드 영입하고 관련해가지고 홀란드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경기를 펼칠 수 있게 해준다. 난 그 레반도프스키 이후 홀란드 같은 유형의 공격수가 우리 팀에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홀란드의 가세로 우리는 롱볼과 같은 새로운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뭐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로는 치로 임모빌레, 오바메양, 파쿠 알카세르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격수를 서긴 했었는데요. 모두 그 스피드하고 슈팅을 살린 침투형 공격수였지 뭐 그러니까 홀란드나 레반도프스키처럼 그렇게 뭐 버텨주거나 하는 유형의 공격수는 아니었죠. 예, 어쨌건 뭐 이런 활약상을 인정받아가지고 홀란드는 키커지 선정 그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요. 이걸 넘어서 이제 키커지 선정 2주의 선수, 그 18라운드 최고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들 중에 말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커지는 35분, 14번의 볼터치, 3번의 슈팅 3골, 이 숫자들이 홀란드 꿈의 데뷔전을 말하고 있다. 그가 독일 분데스리가에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도르트문트 팬들에게 우승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경이적인 슈팅 정확도로 첫 골과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고 빠른 스피드로 아우크스부르크 수비수들을 작게 만들어버렸다. 도르트문트 선수로는 역사상 6번째이고 분데스리가 전체로는 역사상 96번째로 데뷔전 키커지 평점 1점을 획득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비단 그 키커지만이 아닌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홀란드를 그 베스트 11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 18라운드 최고의 선수에도 홀란드를 역시나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18라운드의 사나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 홀란드가 그 잘츠부르크에서 2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8골을 넣고 있었거든요, 공식 대회.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에 와서 또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도합 23경기에서 31골. 그리고 또 이제 해트트릭 횟수는 총 6회. 이거가 해트트릭 6회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그리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 컵 대회,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까지 4개 대회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한 거고요. 최근 슈팅 10회 중에 7골을 넣는 괴력을 과시를 했는데요. 참고로 그 홀란드가 그거 제가 지난 그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내 여자친구는 공이다라고 축구공이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트트릭 공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침대에 놔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그 6번째 여자친구를 가지게 된 셈이죠. 그래서 여기도 글도 예, 새로운 여자친구를 이미 찾았다라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홀란드의 챔피언스리그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렇게 골을 넣은 지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어쨌건 뭐 그래서 상당히 그 순도 높은 득점력을 자랑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골 들인 겁니다. 예, 분데스리가에서 이렇게 3골 넣었는데 분데스리가에서의 골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비교적 좀 쉬운 골들을 넣은 거가 보일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짙을수록 쉬운 골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XG 표시를 그래프화한 건데 빨간색이 짙을수록 쉬운 골이라는 건데 그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비교적 쉬운 골들을 넣었는데 분데스리가에서는 그 토르강 하자르가 떠먹여준 골
이거 두 번째 골 제외하고는 첫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은 상당히 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골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뭐 홀란드의 데뷔전 활약 때문에 다소 묻히긴 했지만은 이 경기에서 산초가 뭐 홀란드의 선제골을 어시스트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직접 골 넣으면서 그러면서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1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0골 10도움 이와 함께 그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두 자릿수 골과 두 자릿수 도움을 동시에 올린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그러니까 공식 대회 이건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넘어서 공식 대회에서 산초는 2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3골 13도움 그리고 이제 홀란드는 2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1골 5도움 꿈의 듀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지오반니 레이나라고 그 도르트문트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유망주가 있거든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랑 측면 미드필더를 살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만 17세 2개월 5일의 나이에 교체 출전해가지고 미국 선수 역대 최연소 분데스리가 데뷔라는 신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레이나 같은 경우는 클라우디오 레이나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미국 대표팀 주장이기도 했었거든요. 뭐 과거에 그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또 이제 썬더랜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등에서 활약했던 선수예요. 미국의 완전 레전설인 선수가 있는데요. 예, 그 선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썬더랜드 선수 시절에 나와가지고 썬더랜드 태생이에요. 예, 어쨌건 뭐 레이나 선수도 데뷔 전에 가졌다는 것. 예, 그래서 많은 화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뭐 시작했을 때는 벤치에 있었지만 교체 출전해가지고 영웅이 된 홀란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쯤에서 에필로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